네, 다음 환자분 불려주세요. 네. 어우씨, 괜찮으시겠어요? 아서플렉님 되시나요? 네,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셨겠어요. 처음에는 많이 상했는데 그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들한테 복수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화 보시면 나와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유머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네. 뭐 아, 지금 저 모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예, 무인도에 같이 가고 싶은 의사 1등으로 뽑힌 오진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2등으로 뽑힌 내과 의사 우창윤인데요. 저는 이제 꼴찌여서 의사를 못 받았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이낙준입니다. 오늘 조커 영화 나 되게 화제고 저희 헬프님들이 댓글에 요청이 많아서 조커님을 또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재밌는 만큼 좀 위험할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합리화할 수 없는 거를 약간 합리화하는 과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왜냐면은 그 조커라는 인물의 탄생에 영화의 플롯으로서 당위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이낙준 쌤. 저는 사실 이제 코믹스 영화라고 하면 좀 기대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영화였던 것 같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명화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시작한다. 근데 조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 영화 보신 분들 사이에서 더 뜨거운 논란이랑 논쟁, 유튜브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셔가지고 이낙준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정신과다 보니까 영화에서 정신과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집중하면서 또 본 것 같기도 해요. 조커 모습 중에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 웃음이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화내야 될 상황에서 계속 웃음이 터져 나오다가 나중에 조커가 되면서 그 웃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약간 질병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커를 형상화한 거구나, 그런 느낌? 어떤 영화 해석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웃음소리가 조커의 웃음소리였는데 그 아서플렉 내면에 있던 어떤 폭력성이나 광기 이런 게 중간중간 조커의 웃음소리로 나오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조커로 변하고 나선 더 이상 그 웃음을 숨기고 억누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냥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패솔로직 래핑 앤 크라잉이라고 실제로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병적으로 웃거나 우는 게? 예. 그냥 자기도 모르게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뇌 쪽에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나 안테리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나 뭐 손해 이쪽이 손상을 받으면 그 패솔로직 래핑 앤 크라잉이 나타나고 주로 치매라던가 아니면 어떤 뇌 외상.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는 외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배우도 참고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환자분들의 웃음을.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세로토닌 쪽이 문제가 있는 거라 이제 SSRI라는 그런 항우울증 계통 약을 쓰면 그 증상도 좋아진다고 해요. 어머니가 진단받으신 게 뭔지 보셨어요? 영화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망상장애인데 약간 편집적인 망상? 영화에서 보면 딜루저널 사이코시스,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어머니가 받은 진단이 두 개인데 이제 딜루저널 사이코시스라는 건 사실 정식 진단명은 아닌 것 같고 증상인 거죠? 증상으로 진단명을 정확히 본다면 저는 딜루저널 디스오더, 망상장애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망상장애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이 어머니가 특히 가졌던 건 색정망상인데 에로틱 딜루전이죠. 누군가 나랑 사랑하고 있고 둘이 사랑에 빠져 있고 근데 보통 그 대상이 굉장히 우월한 지위, 되게 높은 사람, 뭐 연예인, 정치인, 재벌 이런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딜루저널 디스오더가 그 아서플렉도 깜빡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망상장애는 망상을 제외한 다른 일상생활은 큰 지장은 없어요. 특정 망상을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이 막 편지 보내고 직접 찾아가고 뭐 휴대폰 어떻게든 알아내서 전화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특징인데 어머니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졌던 것 같고 아마 뭐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자식을 학대하고
그런 부분이랑 꼭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어머니가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니까 어머니 성격이 어땠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망상장애일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게 뭐 그런 사람이 꼭 뭐 아들을 학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커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망상이랑 환청이 있잖아요. 약간 예. 뭐 약간이 아니라 정말 심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현실 검증력이 떨어졌다고 해요. 리얼리티 테스팅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현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는 옆에 아무도 없었고 그런 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망상은 실제 현실과 구별할 수 있는 현실 검증력이 완전히 깨져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인 거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조커를 보면 폭력적인 상황이 꼭 망상과 연결돼 있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피해 망상 같은 게 있어서 뭘 누굴 죽이거나 한 건 아니니까. 사실 망상은 정말 아까 말한 색정망상과 가까운 그런 거였고, 실제 사람을 죽였던 상황들은 그냥 본인의 그 분노를 합리화하면서 그걸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자신의 한 일에 어떻게 보면 죄책감도 없고 공감 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사실 아서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춤을 추죠. 춤을 추고 더 그걸로 주목을 받고. 본인이 드디어 존재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로서의 그 존재가 드러나니까 그게 사실 자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 사람이 스탠딩 코미디 쇼를 가서 방청객으로 있으면서 되게 엉뚱한 부분에서 웃고 다른 사람 웃을 때는 보고 막 그걸 적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약간 공감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요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도 뭔가 남들보다 한 박자 뒤에 따라하는 거고, 남들이 웃는 포인트에 글을 적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드라는 거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전반적인 감정 상태를 기분이라고 하거든요. 너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럼 슬퍼,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기분이고, 어펙트, 정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드, 기분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보통 슬픈 기분이면 표정도 우울하고, 기쁜 기분이면 표정도 밝고 하는 게 이제 기분과 정동이 일치하는 건데, 조커는 그 어펙트, 정동이 잘 안 느껴져요. 둔마되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는 영어로 블런티드 어펙트라고 하는데, 조커는 표정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웃는 것도 뭔가 남들을 따라 웃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또 강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알렉시 사이미아라고 해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데 어려워하고 남들의 감정을 읽는데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낙준 선생님이 말한 그런 부분도 이거랑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사이코패스 성향이 반사회적인 성향도 있지만 분명히 나르시즘도 굉장히 강한 캐릭터예요. 아서 플렉은 남들의 찬사나 주목을 너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엄마도 너가 웃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웃긴 적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는 건 좀 지나친 자기 과대성이 아닌가. 그냥 단순히 꿈을 뭐 우리가 깨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근데 그런 나르시즘이 좀 큰 것 같은데,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재미없다라고 하면 나르시스틱 인저리를 받는 거죠. 뭐 수치심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 평생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감옥이 됐든 아캄 수용소에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고. 나오면 안 되겠네요. 아까 우창수 선생님이 가면 쓰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삼킬 때마다 목을 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약간 이 사람 그리고 말 안 할 때가 난 더 무서워. 말 안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건가? 약간 지금 화가 나셨나? 웃을 때도 우는 것도 무섭잖아 약간. 그러니까 조커가 이제 그런 사이코패스 기질을 타고났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질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다 사이코패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 살인마가 되냐는 거죠?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이 크겠죠. 아무래도 이 학습이라는 걸 하니까 사회화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질적으로 태어나는 어떤 성격들이 이렇게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어떤 양육 환경이나 사회,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조커도, 만약에 조커가 브루스 웨인 같은 집에서 자랐다. 아주 유복한.
그럼 과연 조커가 그때도 뭐 제 부자 살인마가 됐을까?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상상하기 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직장 동료나 이제 뭐 이웃의 어떤 관심이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조커가 또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 부잣집이었으면 그 약간 부적절할 때 웃는 그 실험명이 뭐라 그랬죠? 패솔로직 래핑 앤 크라잉. 예. 그것도 약간 유머로서 받아들여줬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좀 가진 게 많고 가진 게 이런 많고. 사회 지도층이고 네. 그러면 사실 그 아서 플렉의 가장 큰 갈망은 남들의 관심과 그렇죠. 존중을 받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걸 받았다면은 그걸로 만족을 했을 텐데 계속 그거를 못 받다가 자신이 폭력성을 드러냈을 때 이제 그런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렇죠. 더 거기 꽂히는 거였는데 말해준 대로 만약에 그런 걸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제도가 되거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네 모르겠네요. 또 뭐 어떤 그 고담시 자체가 지금 아주 엉망인 도시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아서플렉 같은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한테 마지막에 어떤 치료 혜택도 맞아요. 다 끊기고 지원도 끊기고 약도 이제 못 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신과 치료를 조커가 아서플렉이 계속 받았으면 또 조커가 됐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제도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약간 그런 좀 생각할 거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서플렉이 조커가 탄생이 안 될 때 뭐 어떤 가족이라던가 이제 사회 이런 게 하나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줬으면 그렇게 심하게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범죄가 미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이런 새로운 조커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도 이런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그런 따뜻한 관심이나 또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중에 조커가 좋은 게 하나까지라도 있다면 또 주변 사람들도 아서플렉이 뭐 유머도 없고 그냥 이상한 놈 이렇게 보지 않고 혼자서 코미디언이란 꿈을 키우면서 그 홀어머니를 돌보고 이런 부분을 진짜 더 예쁘게 봐주고 더 도와줄 수 있었다면 사실은 또 그런 사람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리고 어머니도 항상 넌 해피해야 돼, 해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나름 스트레스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있는 감정 그대로 좀 받아주지 못하고 그렇죠. 아들이 힘들고 슬프고 화날 수도 있는데 그걸 표출하게 못하고 그렇죠. 너는 항상 웃는 얼굴이어야 된다는 그런 좀 그런 걸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빠도.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코미디언 이라는 꿈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엄마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강박적으로 것 같아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 해피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저는 뭐 아서플렉이 조커가 안 됐다 하더라도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그쵸? 안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쵸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병원에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장면 총만 안 떨어뜨렸으면 애기들도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다 좋아해 줬잖아요. 춤 같은 거 액션은 괜찮아요. 그리고 거의 초반 장면에 나왔던 어떤 가게 홍보하는 거 그것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좀 잘 지켜봐 준 사람이 있었다면 되게 좋았을 것 같고 또 전 정신과 의사로서 또 아서플렉을 어쨌든 잘 상담해 줄 수 있었던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면 또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확실히 히어로에 정신과 선생님이 한 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DC는 코믹스에서 도르마무. 어쨌든 마블은 못했고 DC도 못했고 한국은 새로운 제가 한번 근데 그 얘기 새로운 있더라고요. 세계관을 만들어. 한산이가로 할리퀸은 정신과 의사긴 해요.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그러네. 빌런으로만 존재를 빌런, 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 영화를 보면서 조커의 감정이입을 하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찬반 얘기가 있는데 조커보다는 뭐 내가 조커의 직장 동료라던가 이웃 조커라기보다는 아서플렉의 그 입장에서 한번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이라도 따뜻하게 내밀어 주시고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하면
또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 네. 그런 면에서 영화를 보셨으면 참 조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영화예요. 저는 또 관람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네. 네.